창덕궁에서 오늘 주PD가 향한 곳은 선정전입니다. 임금의 주 업무 공간인 편전인데요. 정전인 인정전의 동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정전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지붕입니다. 다른 지붕들이 검은색인데 반해 이곳은 청기화 지붕입니다. 궁궐 건물 중에 이렇게 푸른색 기와를 얹은 곳은 선정전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왜 이곳에만 청기화가 있을까요? 때는 조선 제15대 왕 광해군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때 불탄 창덕궁과 창경궁을 중건한 데 이어 새로운 궁궐 인경궁과 오늘의 경희궁인 경덕궁을 지었습니다. 광해군은 특히 인왕산 아래에 인경궁을 지으면서 호화로움을 더하기 위해 주요 전각에 청기화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청기화는 검은색 기와에 비해 제조 가격이 갑절은 비싼 고급 자재였습니다. 그러나 새로 지은 궁궐로 이사하지 못한 채 광해군은 인조반정으로 쫓겨나게 되고 정변 과정에서 광해군이 머물던 창덕궁이 불에 타게 됩니다. 후에 인조는 창덕궁을 복원하게 되는데 이때 광해군이 지어놓았던 인경궁 전각들을 뜯어다 썼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경궁 편전에 있던 청기화가 창덕궁 선정전 지붕으로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입구인 선정문에서 선정전까지 철랑, 즉 지붕이 있는 복도가 설치되어 있는 점도 다른 궁궐 편전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선정전이 조선 후기에 왕의 집무실 대신에 승하한 왕의 시신이나 신주를 임시로 모셔두는 장소로 사용되면서 제사 음식이나 신주를 편리하게 옮기기 위해 이렇게 복도가 설치됐다고 합니다. 선정전 내부에는 어좌가 있고 그 뒤로 1월 오봉도를 그린 병풍이 놓여 있습니다. 해와 달 5개 봉우리가 그려진 이 병풍은 임금이 있는 곳에 늘 따라다니는 국왕의 상징 그림입니다. 임금 주변에는 당연히 직속 부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전 주변에는 왕의 비서실 격인 승정원, 사원부와 사간원 관리들이 일하던 대청, 왕의 근접 경호를 담당하던 선전관청 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지고 없습니다. 조선 후기 선정전이 편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편전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옆에 있는 희정당입니다. 그런데 희정당 앞에는 마치 호텔 입구처럼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돌출 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 궁궐에 웬 차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한제국 시기에는 이미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었으니 순종을 비롯한 왕실 인사들이 차량을 이용해 궁궐을 드나들었습니다. 1917년 창덕궁에 큰 화재가 일어나고 3년 후 복원하면서 이런 차량 진입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순종과 황후가 타고 희정당을 드나들었을 그때의 자동차는 외형이 복원된 상태로 국립고궁박물관에 전시돼 있습니다. 희정당 건너편에 휴게소로 운영 중인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곳이 순종과 황후의 자동차를 주차해 놓던 어차고였습니다. 그런데 차고로 바뀌기 전 원래 이 건물은 비변사의 고위 관리들이 모여 회의를 하던 빈청이었습니다. 빈청에서 차고로 다시 휴게소로 창덕궁의 순환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희정당은 당초 아담한 규모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재 후에 경복궁 강령전을 뜯어다 옮기는 방식으로 복원되면서 건물 크기가 3.5배나 커져서 비좁은 땅에 건물이 꽉 들어찬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희정당 지붕 아래 좌우 측면에는 강령전에 새겨져 있던 한자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희정당 내부는 이국적인 탁자와 의자, 소파, 샹들리에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국권 상실 이후 순종이 거처하던 당시의 모습인데요. 전통적인 요소가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희정당 뒤편으로는 대조전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큰 것을 만든다는 뜻인데 이곳에 왕과 왕비의 침전이 있었으니 현명한 왕세자의 생산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름을 지은 듯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실제로 태어난 왕세자는 순조의 아들인 효명세자 뿐이었다니 왕실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죠? 대조전도 1917년 화재 때 불탄 후 복원됐는데 경복궁 내 교태전을 뜯어다 가져왔으니 원래의 대조전은 아닌 셈입니다. 경복궁에서 이렇게 자꾸 전각들을 뜯어오니 경복궁이 남아날 리가 없겠죠?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주도해 웅장하게 중건한 경복궁은 일제강점기 시절 급속하게 훼손돼 갔습니다. 대주전 동쪽 편에 조그만 부속 건물이 있습니다. 흥복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경술국치가 공표되기 일주일 전 대한제국의 마지막 어전회의가 열린 곳입니다. 1910년 8월 22일 이완용과 박재순 등은 이곳에서 순종을 겁박해 한일 병합조약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후 데라우치 통감에게 달려가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복을 불러일으킨다는 뜻을 지닌 흥복헌에서 망국이 결정된 것이니 더욱 허망한 마음이 드네요. 대조전을 나와 향한 곳은 왕세자의 공간인 동궁입니다. 성정각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집중한다는 뜻인데요. 현판은 보이지 않네요. 이곳에서 왕세자는 서연이라고 불리는 제왕 교육을 받았습니다. 뒤편으로는 관물원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고종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지피라는 현판이 붙어 있는데요. 원래 세자의 책이나 학습 도구 등을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3일 천하로 끝난 갑신정변 때 김옥균과 박영효 등이 고종을 모시고 피신한 곳이기도 합니다. 성정각 일원을 둘러보신 분들은 동궁 권역이 다소 옹색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습은 동궁에서 가장 큰 건물이던 중희당이 사라진 상태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동궁 권역은 지금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이제 창덕궁과 창경궁의 경계에 있는 낙선제로 향합니다. 제24대 왕 헌종이 4대 부가의 사랑채를 궁궐에 구현한 집인데요. 연륜이 묻어나는 장당문이라는 입구 현판은 흥선대원군의 글씨입니다. 헌종 임금은 이곳을 약 2년 동안 이용하면서 문인들과 교류하고 이웃에는 후궁과 할머니를 위해서 석복헌과 수강제를 지었습니다. 이 건물구를 통칭해 낙선제로 부릅니다. 낙선제는 단청이 없어 언뜻 밋밋해 보일 수도 있지만 흑갈색 나무와 하얀 창호지가 어우러져 기품을 자아냅니다. 특히 다양한 무늬의 문살이 집의 품위를 높여주는데요. 낙선제의 문살 무늬는 2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주PD는 낙선제를 볼 때마다 조선 건축의 특징으로 회자되는 거미불루, 화이불치, 즉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는 말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낙선제는 단순히 옛 건물이 아니라 조선의 마지막 왕족들이 대한민국 체제 아래 실제 살았던 살림집이기도 합니다. 순종의 부인 순정황후는 이곳에서 살다가 1966년에 사망했습니다. 고종의 아들인 영친왕과 부인 이방자 여사도 1963년에 일본에서 돌아와 낙선제에서 살았습니다. 한 해 전인 1962년에는 고종의 딸 덕혜옹주가 귀국했습니다. 14살 어린 나이에 강제로 일본 유학길에 오른 후 일본 귀족과 정략 결혼, 극심한 정신질환, 이혼 등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채로 50살이 넘어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덕혜옹주도 낙선제에서 남은 생을 지냈습니다.
이렇게 낙선제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상처받고 피 흘린 조선 왕조의 후예들을 마지막까지 품어준 집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영친왕은 1970년에 사망했고 덕혜옹주는 198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방자 여사 역시 덕혜옹주가 떠난 지 9일 만에 낙선제에서 사망했습니다. 불과 30여 년 전까지 사람이 살았던 집이었다고 생각하니 궁궐에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연과 인공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조선 궁궐의 백미 창덕궁 후원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주피디의 역사 여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